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충북인 뉴스의 김남균 국장님, 먼저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받으시고요. 그 뭐냐? 맛있는 토크쇼 시사 뮤직회입니다. 그래서 시사를 씹어먹는 야생 토크, 정통 아니고요. 직방 시사 토크, 이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일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김남균 국장님하고 같이 우리 핫한 그 지역의 또는 전국적인 이슈를 가지고 맛있는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토크쇼를 참여하시게 됐는데 각오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각오보다는요. 태희보다는 저희 충북인 뉴스가 예의가 좀 있잖아요. 예의? 네, 시사를 씹어먹는 야생 토크 이렇게 꼽으셨는데 저희가 했으면 시사를 씹어 드시는. 씹어 드시네. 네. 그래서 어쨌든 시사 미식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사 저희가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시고 과연 얼마나 맛있는지 평가를 내려주시기 바라겠어요. 김남균 기자님이 잘 아시다시피 김영환 지사의 그 전문 또는 전담 기자입니까? 저번에 그 용서를 받으셨던데. 사하노라. 그 고발 취하됐죠? 네네. 취하됐다고 연락이 와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원래는 오늘 1월 11일, 오늘 오후 2시에 오늘 1월 10일. 그러니까 조사를 받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취하를 했다고. 그런데 또 경찰에서는 또 취하를 했다고만 그렇게 연락을 주면 되는데, 뭐 또 대승적인 차원에서 취하를 했다고 또 이렇게 주소까지 달아서 오실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경찰에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문서가 이렇게 와요? 아니, 말로? 전화로. 전화. 대승적으로? 네. 그런데 고발도 저하고 상의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혼자 먼저 고발을 해놓고 또 그냥 뭐 또 고발 취하도 스스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홍창 충북도 대변인이 고발을 취하고 연말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대통합 도지사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 줄 알았더니 그만뒀더라고. 지금 뭐 한대요, 윤홍창 대변인은? 지금 이제 제천에 원래 제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천에 지금 이제 계신다고 하고요. 향후 거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뭐 특별히 결정된 게 없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저한테 부탁을 하신 게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우선 저한테 약속은 뭐냐면 본인은 앞으로 선출직과 관련된 그런 선거에 나갈 일이 절대 없습니다. 선거는 안 나간다. 그건 기사를 써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혹시나 그럴 일이 있으면 꼭 말려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제천 지역에서는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뭐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요새 그 대변인 한 거의 1년 반 하면서 심신이 많이 좀 상했을까요?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김영환 지사님만큼 관심을 많이 이제 끌어가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도 어제 나온 뭐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관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셜 공간이라든가 그러니까 미디어 공간에서 그 언론 노출수 있잖아요. 관심도 3위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도세는 뭐 우리가 약하지만 정말 김영환 지사님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섰죠. 그래, 특급 소방수 윤홍창 대변인이 이제 그만뒀고 그만두자마자 그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한 아주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갤럽이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 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한국갤럽이 발표를 했어요. 뭐 연말 되면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KBS 청주도 뭐 발표하고 그래서 김영환 지사에 대한 여론 지지율 또 직무 그 평가가 점수가 낮을 것이다라는 거는 뭐 예상을 했는데 한국갤럽이 한 거 보니까 전국 꼴찌입니다. 이거 실화가 됐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근데 우선은요, 그 정치인은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관심이 밖에서 비껴나가면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일단 뭐 아니면 도. 1등 아니면 꼴찌요? 1등 아니면 꼴찌. 그러니까 1등을 하면 관심을 받고 꼴찌를 해도 관심을 받아요. 중간 어디쯤 있으면 열몇 명이나 되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죠. 이 보니까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그게 부정평가죠. 48%.
긍정평가는 33%인데 부정도 1등, 긍정도 1등인 거죠, 그죠? 네. 최상, 최하 이런 네. 식으로. 야, 근데 16개 시도 중에서 이 정도로 최하를 받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선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치인은 관심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 여론조사 갤럽이 이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라고 네. 하니까 요때 이제 그 1등을 하신 분이 그 저기 경북도지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에 대해서 이제 1등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은 자, 16개 광역 단체장 그 평가율 1위. 평가율 1위.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 다음에는 꼴찌는 물음표. 아니면 그 전국 그 김영한 지사 그 전국 최하위 1등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 제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경북, 그러니까 경상도랑 전라도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성적이 좋아요. 네. 거기는 뭐 크게 내부적으로 갈등이나 이런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충북도지사가 1등은 뭐 그렇다고 치고 꼴등을 했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시종 전 지사보다도 그때보다도 거의 한 반토막 났던데. 그렇죠. 그 갤럽이 2014년도부터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두 차례씩 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 광역 단체장 직무 수행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를 이번에 이제 첨부를 해서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랬더니만 보니까 이시종 지사는 딱 한 차례 빼놓고 2014년도부터 그러니까 12년을 지사를 하신 거잖아요. 한 24번 정도의 이제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한 차례만 50% 이하로 내려갔고 다 5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긍정평가가. 예, 평균으로 해보면 거의 이제 60% 가까이 긍정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김영환 지사가 33%. 긍정평가가. 예. 그 두 번째 조사 만에 33%가 됐어요. 거의 반토막이 됐고. 그러니까 저 한국갤럽 조사를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게 이제 뭐 어제 오늘 두세 번 했다. 네.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2014년? 뭐 이때부터 쭉 한 10년 가까이 1년에 두 번씩 하니까 이 데이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네. 특징이 있는데요. 그 40% 이하의 긍정 평가를 받은 지사가 유일해요. 그 16개 시도지사, 뭐 시장 예.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 그 우리가 이제 산불 술자리, 산불 골프, 예, 여기 이제 김진태 지사가 있잖아요, 강원도지사. 네. 김진태 지사도 40%는 넘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50% 이하를 받은 긍정 평가를 받은 도지사가 몇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이제 김영환 지사는 압도적으로 30%대 마의 장벽 새롭게 이제 개척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1년에 두 차례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16개 시도잖아요. 네. 곱하기를 대략 해보면 10년 동안 그럼 한 300여 개의 여론조사 이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대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받은 게 있는가, 나온 적이 있는가를 한번 제가 하나씩 세어봤어요. 그 10년 동안 거를. 네. 오. 그래서 이제 300여 차례 여론조사 중에서 긍정 평가율 30%대가 한 10여 차례 정도 나와요. 그래요? 네. 근데 상당히 희귀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점으로 보면 거의 F 학점이 거의 안 나오는데. 예. 근데 그 안 나오는 희귀한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뭐 초선 도지사인 김영환 지사가 됐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여론조사하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대중적인 평가도 그런데 충북 사람들이요 너무 과하게도 안 주고 너무 박하게도 안 준다고 해요.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안 주고 8점, 뭐 10점 만점에 빵점 이렇게 안 주고 뭐 3, 4점 이거 준다는데, 그래서 이런 그 성향으로 볼 때 이번에 부정평가 48%, 긍정평가 33%는 이거는 여론이 그 정도로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역대급이에요. 자, 이제 30%, 그 300여 차례 여론조사 중에서 30%대 지지율을 나타낸 거는 이제 딱 한 10여 차례 정도 밖에 이제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누구냐? 김영환 지사 말고 딱 두 분이 더 계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에
우리 홍준표 현 대구시장 그때 이제 경남도지사에 했었죠. 근데 이제 그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그때 당시에는 좀 파문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 의료원을 갖다가 이제 폐쇄하고 진주의료원 폐쇄하고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여론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그분이 32%. 예, 그다음에는 그래요? 이제 지금 이제 유정복 인천시장이 과거 또 이렇게 인천시장 하실 때 그때 32%. 예, 요 두 분만 기록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김영환 지사님도 이름을 올리신 거죠. 네, 그래서 한국갤럽이 그 평가, 한국갤럽이 그런 평가를 다 했더라고요. 코멘트를 썼는데 뭐 산불 술자리, 친일파 발언 논란, 오송 참사 이런 게 이제 여론조사에 이렇게 반영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요, 네. 요게 이 지지율 33% 부정평가 48%도 사실은 나눠서 보면 최근의 성적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갤럽이 7, 8, 9, 3분기, 네. 그다음에 10, 11, 12, 4분기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3분기, 4분기 김영환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33%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부정평가가 3분기 44%에서 4분기 52%로 8%가 늘었어요. 그래서 평균에서 48% 이제 부정평가율이 나온 건데요. 연말로 갈수록 더 나빠졌다. 그렇죠. 8%가 또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3분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산불 술자리, 친일파 발언, 오송 참사까지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월 말에, 11월 초에 저게 빵 터졌잖아요. 30억 금전거래. 북촌한옥. 네네. 자, 이제 기존에 안 좋았는데 그것이 터지면서 훨씬 더 악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8%가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가 뭐냐면 그 4, 4분기 어느 한 날 딱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꾸준히 있잖아요. 월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취합한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제 보면 지금 하면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여론이 이렇게 조사 지지율이 나빠지도록 영향을 미친 기자가 김남균 기자네요. 북촌한옥 전문 기자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뉴스완이 또 최근에 돈 빌린 30억 빌린 거 톡 특종했죠. 그랬는데 하여튼 뉴스완이든 충북인 뉴스든 그런 이제 기사들이 자꾸 나오니까 여론이 급 추락했다. 네. 싸늘해졌다. 네.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근데 그 윤홍창 대변인은 잘 디펜스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 퇴임할 때 기자단이 무슨 감사패를 줬다고 근데 자기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근데 그분 김남균 기자 고발해서 잘 감사패 준 건 아니겠죠? 아니. 저도 이제 차 한잔 했어요. 차 한잔 하고 서로 한 해 이제 수고하셨다. 뭐 사실 개인적으로 뭐 특별한 우리가 감정이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윤홍창 대변인 유능하신 분이에요. 뭐냐면 방어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방어해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 사고는 그냥 매일같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거 방어하시느라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근데 지역 언론에서도 뭐냐면 전체적으로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양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거는 윤홍창 대변인의 그 나름대로 역할이 컸겠죠. 몸 바쳐서 네. 술 많이 먹고 맨날 먹고 네. 내가 볼 땐 한 몇 달 쉬셔야 될 텐데 왜 자꾸 그 짠해서 그런 얘기를 윤홍창 대변인 얘기 자꾸 합니다. 저랑은 밥 먹기로 했는데 결국은 못 하고 제가 사드릴게요. 예.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핵심으로 좀 봐야 될 거는 그 김 국장이 보도를 하셨던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 그리고 보수층도 김영환 지사의 등을 돌렸다. 이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네.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제 아무래도 그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냐, 나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긍정 부정 평가가 달라요. 그래서 그 지지층으로 보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 또 보수 자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쪽 국민의힘 출신의 자치단체장 정치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하는 비율이 높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죠. 높은데 자 그래서 이제 진보층은 빼고 그래서 진보층은 어차피 김영환 지사가 아무리 잘해도 나 싫어 국민의힘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걸 빼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힘 좋아요, 보수층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의 지지율을 한번 쭉 뽑아봤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는 33%지만 김영환 지사가 그래도 자신의 성향이 보수라고 답변하시는 분들한테서는 긍정 평가율이 44%로 올라갑니다. 44%.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올라가서 44%잘 나왔잖아요. 말 40%대로 깨고 올라갔는데 이것도 순위를 보니까 역시 정치인은 뭐 아니면 도. 아하. 근데 또 16개 자치단체장 중에서 제일 낮은 지지율이더라고요. 그 이제 김남규 국장이 보도한 거 보니까 이제 우리 그림으로 나가겠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층으로부터 받은 긍정 평가율이 1등이에요. 73%. 네. 야, 그래서 차기 대권으로 가는 겁니까? 도전하겠죠? 그렇죠. 아, 여기 김동원 청주 흥덕구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동서잖아요. 예, 그래서 동서지간이죠. 동서지간. 그래서 그 김동원 예비후보 출판 기념회 때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아니 영상을 잘 찍었어. 서울시 네. 이 메트로폴리탄이라든가 예. 특별시라 그런가. 아니 그 잘 찍고 아주 화면도 좋고 뭐 본인이 말은 워낙 잘하니까 네. 그걸 보고 읽은 건지 그냥 스스로 얘기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화면은 상당히 아주 깔끔해서 제가 그게 좀 인상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수층에서도 보는데 뭐냐면 저 이제 우리 민주당 그 소속의 현역 자치단체장이 5분 계세요. 근데 5분보다도 낮아요. 네. 아 민주당 보수층이 민주당 쪽 지사들도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을 텐데 네. 아, 민주당 지사보다도 네. 오히려 더 낫다. 네. 아, 그다음에는- 부정은 그러면 상당히 또 높았겠네 그러면. 그 보수층이 평가한 부정 평가율 보니까 지금 2등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39%? 강기정 어. 광주시장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제일 일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분은 강기정 광주시장인데 부정 평가율이 40%. 그다음에는 우리 김영환 지사. 지사님에 대해서는 39%. 그다음에 김관영 전북지사도 39%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전라도 쪽에 계신 분들을 보수층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예. 왜 가운데 있는 충북이 뭐 이런 데서 어떻게 도지사가 넘버 2가 됐다는 게 야 이거 지금 이게 어떤 흐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쁘게 평가를 받았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지지 그룹, 나를 지지해주는 그룹들도 등을 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수층도 돌렸다. 예.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결집도가 가장 높은 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긍정 평가한 음락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한 사람들의 정치적 결집도,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러니까 아주 자기의 정치적 주관이 뚜렷하신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죠. 투표에서 항상.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아마 국민의힘을 찍을 가능성이 제일 높으신 분들, 가장 높은 계층일 텐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일을 잘 못하고 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분들이 절반을 약간 넘어요. 보니까 절반은 이제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 긍정 평가를 쭉 했는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55%로 12등을 했습니다. 1등은 오세훈 서울시장, 2등 박형준 부산시장, 3등 이철우 경북지사, 4등 김두겸 울산시장이 쭉 해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5등이나 했네요. 근데 여기서 이걸 잘 보세요.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예. 그 갤럽 조사에서 긍정 평가율이 전국 2위였어요. 네. 일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좋게 평가를 받으신 분이고, 한데 윤 대통령 그에 대해서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자 중에서 그 긍정 평가율이 가장 낮은 사람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정치적 견제인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정치적 내전이 심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차기 대항마 있잖아요. 정권의 대항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쪽 지층에서는 일부러 잘하고 있어도 일단 무조건 못한다고 하고 보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윤 대통령 긍정평가 그룹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 그러니까 출신의 이제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쭉 나쁘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하위권에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이 틈을 김영환 도지사가 비집고 또 들어가서 그러네. 그 틈에 하나, 낀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6명 하위가 밑에서부터
16등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6명인데 예. 그중에 한 명이 국민의힘인데 예. 그 한 명이 김영한 충북지사고 예. 나머지는 다 민주당 그 자치단체장입니다. 예. 그 김영록 전남도지사보다도 나쁘게 평가를 받았네요. 네, 그 비집고 들어갔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예. 야, 이 정도로 됐다고 하면은 그럼 왜 그럴까요? 뭐 일을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참사도 있고 뭐 산불 술자리도 있고 근데 뭐 다른 지역 사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쁘게 평가를 하는 보수층이 왜 그랬을까요? 결과적으로 있는 그대로 본 거겠죠. 종합해서 보면 일을 잘 못하고 있다 있잖아요. 라고 이제 그 평가를 해주신 거고 쉽게 말해서 이제 등을 돌렸다라고. 근데 김영한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특별 고문인가 뭐 그랬잖아요. 예. 그런 직책도 받고 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그래서 김영한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줘서 뭐 지역의 그런 이제 발전이라든가 예산 따오는 거 이런 걸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도 이렇게 평가가 나쁘면 그 용산이나 이런 데서도 좀 감 잡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에 들은 얘기인데 김영한 지사가 뭐 그 윤 대통령과 직접 카톡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걸 갖다가 가까운 사이다. 기자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이야. 나 대통령하고 진짜 이렇게 해서 나 힘든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요건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부 관계자들인데 얘기하시는 걸 보면 에이 저기 그 영향이 없어요. 특별한 관계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두 가지 좀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좀 있더라고요. 지역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우리의 이제 그 도지사께서 대통령과 좀 더 가깝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뭔가 예산도 많이 끌어올 수 있고 그래서 좋긴 한데 실제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사님 뭐 본인만이 아시겠죠. 근데 이제 가깝다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이렇게 여론이 나빠지면 이게 지금 그 대통령도 좀 곤란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밀어주고 싶어도 잘해야 더 밀어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주제로 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선 그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시간이 총선의 시간이잖아요. 네. 총선의 시간. 근데 여기서 지금 아우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선이 코앞인데 국민의힘 어쩌나? 이게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는 데는 그 지금 총선 나갈 사람들인 거죠? 네, 그렇죠. 분위기 안 좋아요 지금? 제가 이제 엊그저께 한 그 캠프 국민의힘 캠프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어요. 지사님 때문에. 김영한 리스크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무슨 타이밍을 놓쳤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우리 저번에 이제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가 출당을 요구하는 그랬죠.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것도 퇴위해서 단독 보도하셨잖아요. 그게 제가 페이스북을 딱 켰는데 친구잖아요. 5분 이게 게시한 지 5분 만에 제가 그걸 봐서 바로 캡처를 했죠. 좀 있으니까 바로 삭제를 그래서 했더라고요. 이제 출당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죠? 출당하라고 그랬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사실상 김 지사와의 이제 결별을 했어야 됐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하고 있다. 근데 뭐 말은 이제 예비 후보자들 그러니까 총선 관계자들이라서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저쪽 요번에는 그 청원구 쪽에 이제 국민의힘 한 캠프 이제 관계자 분이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 선거 때 그 이제 우리 당의 지지율이 있잖아요, 그죠? 당의 지지율에다가 후보가 정말 잘하면 후보가 한 2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게. 그러니까 당 지지율 플러스 20%가 이제 최대치다. 그럼 당의 지지율이 이제 30% 밑으로 내려가면 50% 가까이 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30%만 정도가 돼도 20% 정도 노력해가지고 정말 땀나게 뛰어다녀서 이렇게 하면 한번 좀 그 당락을 놓고 진검승부를 펼쳐 보일 수가 있고, 그 잘못하면 뭐 한 10% 정도 당 지지율보다 한 10% 정도 더 나가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가장 큰 게 당 지지율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보면
바람이잖아요. 어떤 심판론이 부냐. 그렇죠. 특히 이제 충북도 뭐냐면 거의 이제 수도권하고 비슷하게 가요.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그 우리 기초 이제 광역자치단체 선거에서 충북 도의원 결과를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싹쓸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는 완전히 이제 또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했어요. 그래서 28대 7이잖아요, 현재. 네. 그 이전에 정반대의 결과였었고,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한쪽에 표쏠림 현상이 이제 쫙 가는데, 도의회. 자, 근데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불 거냐, 그죠? 아니면 야당 심판, 이재명 심판론이 불 거냐, 이 선거가 이렇게 갈 텐데, 현재로서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좀 크죠. 국민의힘 후보들한테는 당연히 악재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다른 지역에는 없는 도지사 리스크가 더해지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김영환 지사가 대략 한 3% 정도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지율 있잖아요. 까먹고 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건데.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요. 아, 그렇습니다. 속이 타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언론만 보더라도 올해에서 그 김영환 리스크를 거론하는 기사가 꽤 많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최근에 또 그 30억 빌린 것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 하나가, 아무리 그래도 도지사가 한 명 때문에 총선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 이게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이재명 그 당대표가 부산에서 그 테러 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울에서 치료받은 것 때문에 이제 여론이 그 각 의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안 좋던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그 얘기 나오니까 아주 그때 섬찟했어요. 저도 저기 이제 우리 모가지를 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테러 사주 예. 뭐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저 박진희 의원이 고발한 거, 고소한 거, 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이제 고소인 조사를 받았나? 한 번 받았다고 했어요. 예, 받았다고 그랬고 그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갑자기 옷깃을 이렇게 목 주변에 갖다가 이렇게 여미게 되더라고요. 그 우리 김영환 지사의 이제 금품 그 금전거래 관련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잖아요. 예. 지금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경찰로 이제 이관을 시켰어요. 그랬죠? 예. 아마 거기에는 지금 이제 오송 참사 수사에 그 전체적인 인력이 다 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검찰이 여력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좀 있고. 근데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경찰에서도 이제 고발인 아마 이제 조사를 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민단체 확인해 봤더니 이제 경찰에서 연락을 해서 이제 고발인 조사 그 시점 있잖아요. 출석하는 요걸 지금 조율 중에 있다. 현재 이런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아주 해가 바뀌어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김영환 지사 관련 리스크라고 하면 리스크, 또 총선도 코앞이라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승 작용을 얼마나 할 것이냐,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국민의힘 총선 후보한테는 김영환 지사에 대한 김영환 지사 리스크가 있는 거고, 김영환 지사 스스로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죠. 사법 리스크. 오송 참사에 의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자, 그다음에는 아직 수사는 시작이 안 됐지만 금전 거래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은 메가톤급 파장으로 가는데, 그죠? 어쨌든 이게 이제 금전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상당한 구속 수사라든가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니면 다행인 거고. 근데 총선이 4월에 있으니 그 전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 않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되게 이제 쉬워요. 간단해요. 뭐냐면은 이게 금전 거래 있잖아요. 네. 계좌만 보면 대략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계좌를 보는데 사실은 이제 그 계좌를 열람할 수 있는 영장만 받으면 그냥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가
아주 특별한 기법이 필요한 거고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증거 인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기록된 금융 거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사가 되면 되게 신속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대목이군요. 김영환 지사, 뭐 반전은 못 하겠습니까? 뭐 열심히 어쨌든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를 뭐 만들자도 하고 거기 뭐 몇백 미터 늘리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활주로를 따로 하나 만들자고 그래서 도전 정신은 상당히 대단하다. 그걸 뭐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잘 보면요,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가 아젠다를 설정하고 아젠다를 밀어붙이는 힘이 상당히 강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못난이 김치 같은 경우에도 그 브랜드 대상 탔잖아요, 그죠? 네. 뭔가 좀 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하고 이런 어떤 하나의 그 명명하고 뭐하고 그래서 이걸 홍보하는 능력 있잖아요. 끌고 가는 능력이 상당히 강한데 막상 보면 실속이 없어요. 잠깐만요. 네. 천천히 물 드시고. 네. 그리고 뭐 요새 저희가 저 대성동에 있지 않습니까? 도청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청 즉 도의회가 있는 그 건물 뒤에 붙여가지고 주차 타워를 만들고 무슨 휴게 시설 같은 거 만든다고 하는데 누가 또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왜 거기다가 그걸 또 만드냐? 그것도 여기 성황길에 비어 있는 그 건물도 많으니 그런 걸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맞는 지적인 것 같고 도청에 뭐 주차는 부족하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새해에는 또 다른 악재 지금도 긍정평가 33%면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은데 더 내려갈까요? 파도? 근데 이제 아젠다를 제가 잘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밀어가는 힘이 이제 상당히 강하다. 근데 이 성과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자, 이제 청남대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청남대가 활성화되려면 근본적으로 수도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근데 법 개정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 청주공항 이제 활주로를 늘리는 것도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1, 2년 사이에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보면 뭔가 반등을 하려면 실적,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만큼을 만들어 놨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임기 내에 이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반등의 요소가 없어 보인다, 안타깝게도. 오늘 첫 회 나오셨는데 어땠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태희는 시사를 씹어 먹지만 저희 충북인 뉴스는 시사를 씹어 드시는. 알겠습니다. 네. 김영환 지사님하고 이제 소주 한잔 할까요? 저번에 한 번 할 뻔 했었는데 안타깝게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김영환 지사님하고 같이 시사미식 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새해에는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